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동물 법적 지위 개정 추진 소식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법에서 보면은요, 물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있냐면, 유체물, 그리고 전기,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동물은 유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체물에 들어가서 물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 민법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체 같은 데다가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 자연인과 법인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요, 여기가 이제 권리 능력을 보유하게 되죠. 권리 능력을 보유해서 그래서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건. 자, 요거와 좀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게 물건이 되느냐.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보면은요, 이게 움직여지는 것은 동산이 되고,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물건 안에 동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물이 나의 소유물로서, 요게 이제 내 거, 뭐 이런 거죠. 대상물로 이렇게 취급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이거랑은 달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소유 가능한 대상물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대상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회가 좀 이제 선진화되고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의식도 좀 개선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올라가죠.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경제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거나, 신분제 같은 게 막 유지되고 있거나, 권위주의 체제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인간에 대한 존엄함조차도 제대로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조차도 어겨지는 사회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인간에 대한 존엄함이 개선이 되고 인식이 개선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는 동물이나 이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다를 게 없잖아요.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본질은 통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단계를 거쳐서 보면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동물이겠죠. 그렇게 오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뭐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일부는, 동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동물들이 이제 우리 가정 내로 들어온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불려지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려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자기의 배우자를 반려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 이러면 마치 배우자처럼, 배우자격까지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는 아닌데, 아무튼 뭐 동반자격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보호도 이제는 그 수위가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요. 동물학대 같은 거를 처벌하는 이런 규정들을 분명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처벌할 때 살아있는 생명에 고통을 주고 그걸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이 변사 같은 짓을 할 때, 변태 사이코 짓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규제 법은 있는데, 그런데 그 법의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근거가. 우리 인식 자체가 여전히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베이스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이것을 법무부가요,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유체물과 같은 표현으로 물건으로 넣지 말고 요 위에 보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규정을 다시 넣는 거예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 이 물건이 아니면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권리 능력을 보유한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권리 능력을 가진 주체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권리를 나눠 갖는, 즉 그들 스스로도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물건은 아니래요. 물건은 아니지만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조금 이렇게 걸쳐 있는 존재, 좀 중간적인 존재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보면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무능력이라고 불러요. 권리 무능력이라 부르는데 이 권리 무능력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라고 보면 권리 무능력은요. 사물이 있죠. 사물이 있고요. 사물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동식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동식물이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이 되고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거죠. 동식물이나 기계.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AI 시대가 되고 막 보니까 요즘에는 플래카드에다가 이렇게 배달해주는 로봇 이런 거 판매한다고 인건비에 부담해서 해방되십시오 막 이러고 막 광고도 하던데 이제 기계 같은 데다가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AI 시대가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권리 무능력이라고 봐야 되죠. 요즘에 그리고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광고에도 출연하고 막 그러던데 우리도 소개한 적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권리 무능력의 대상이고요. 사람이지만 죽으면 권리 무능력이 됩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자연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출생시부터 사망시거든요. 이게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출생시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전부 노출설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노출설,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을 때 그때를 이제 출생시로 봐주는 거예요. 전부 노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요거는 이제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때거든요. 심폐기능 정지설을 따릅니다. 심폐기능 정지설을 따르는데 이게 이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렇게까지만 자연인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시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시체는 이제 자연인의 지위가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태아도 있어요. 태아는 아직 전부 노출설에 의거해서 보면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누구랑 계약을 맺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외 대상들을 보시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전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데 유언으로 막 남기는 거예요. 나의 반려견에게 이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막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상속을 받으려면은 동물이 자기의 권리를, 이 반려견이 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걸?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뭐 영화를 하나 봤더니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그 뭐 정보요원이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다음부터 동물 소리를 막 알아듣고 동물하고 막 대화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그거는 영화로 아이들 가족 영화로 이렇게 재미난 저 코드로 만든 거지 실제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면 거기서 개소리 내면서 같이 걔랑 대화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런 분쟁의 여지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지만 동물 자체를 물건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또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민법상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민법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동물에 대해서는요, 동물이 뭐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상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입힐 수 있는데, 그럴 때는요, 동물은 점유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점유자. 이건 소유자하고 무관합니다. 이거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개를 동물병원에 맡겨놨는데 동물병원에서 딴 사람을 물어가지고 상처를 입혔다. 그럼 그 손해배상 누가 해줘야 되냐? 점유자. 동물병원장이 해줘야 돼요.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개지만 동물병원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점유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그냥 내 게 아니니까 누구 물든 말든 막 방치해 놓을 수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까지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국제외교로 가봅니다. 또 무거운 뉴스가 나오네요. 미군 철수 4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점령을 했습니다. 아프간은 참 이 아픔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역사를 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아프간이 왕정이 붕괴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화정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개혁을 추진한 거예요. 진보적 개혁을. 진보적 개혁을 이렇게 막 추진을 했는데 이 진보적 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때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진보적 개혁을 했을 때 그때를 보니까 뭐 여자들도 짧은 치마 입고 길거리에 잘 다니고 자유롭고 뭐 이래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다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일단은 좀 왔던 거죠. 그렇게 왔던 건데 이게 이제 그 군부가 요 더 진보적인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경제적인 평등을 내세우면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것들을 좀 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무장했던 이 군부 세력이 대통령 몰아내고 그러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가 이것을 진압하겠다는 명분하에 이슬람의 종교에 기반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가 정치에 이게 깊게 이제 관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탈레반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탈레반에 대한 얘기를 보다 보면 여기 보세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등장한 이슬람 무장 세력인 무자헤딘을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또 여기에 또 끼어드는 게 외세 개입이에요. 외세 개입인데 보세요. 이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군부가 있었는데 이 군부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종교 세력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소련이 그걸 빙자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마음은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유전이 지나가는 송유관의 중간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개입을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적 성향의 군부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저항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저항을 종교에 기반한 세력이 저항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력이 이제 이 무자헤딘이라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대표적인 겁니다. 무자헤딘인데 이 무자헤딘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요. 이거를 이제 알카에다 같은 조직 있잖아요. 알카에다. 이런 조직,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세력이 지원을 해줘요. 이런 세력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배후를 파헤쳐보면 나중에 오사마 빈 라덴이 그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서 미국으로부터 사살됐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요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이 무자헤딘을 지원해 주는 수단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용됐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개입을 해서 소련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너무 싫고, 그 다음에 또 소련이 여기서 좀 힘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때 냉전 체제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배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지원해 주면서 이 세력이 이제 큰 거예요. 돈이 어디 있고, 이게 무기가 어디 있어서 여기가 소련에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궁극의 배후에는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쿠션을 먹고 가는 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세력이고 알카에다 같은 이제 조직인 거죠. 이런 데가 끼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이 결국에는 기부업하고 나가버립니다. 소련은 철수를 하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족 연합체 같은 개념이고요. 부족 연합체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말입니다. 부족연합체여서 정치적 통합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이게 산악지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막 5,000m 이상의 막 고산지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반군 세력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요, 이거를 소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갖고 소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대국들이 들어갔다가도 손을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 이렇게 이제 곤궁에 처해지도록 미국이 배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꼴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네, 여기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미국 철수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함락하고 재집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좀 정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 중심지 아니겠어요? 카불을 장악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카불을 장악한 것이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족들의 연맹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부족들이 다 물러서고 탈레반이 전국을 장악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중심 지역을 이제 이게 탈환했다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악당한 거지, 탈레반한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며 시작된 아프간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이제 요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9.11 테러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여기로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내놔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탈레반이 이거를 거부하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요로부터 2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났고 탈레반이 이때 쫓겨났던 거죠. 미국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또 미국이 장악한 정권을 여기 아프가니스탄 민간 정부에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냉정하게 보자면 친미 세력을 정권으로 세우고 이러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 여기가 파키스탄하고 접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은 나중에 파키스탄에서 사살됐거든요. 그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사살이 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라고 의심한 것은 이게 사실은 거기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가 엄청난 고산지대이고요. 같은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데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영국이 옛날에 지배했다가 나가면서 거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나간 거죠. 국경의 개념은 있는데 그 누구도 거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소속된 나라는 나라지만 하나의 부족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게 발각되기도 어렵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를 넘나들면서 생활했던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거를 좀 배후를 봐줬던 것 같다, 이 탈레반 세력이. 그럼 과거부터 이렇게 무자히딘 때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탈레반이 정권을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남의 나라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도 잡았고,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우리의 국익하고 큰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리게 된 건데, 그러자 이제 그 빈 공간을 아주 너무 신속하게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의 뭐 미국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진공 상태처럼 돼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도 하다는 거죠.
요게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이제 정부를 세우고 그 아프가니스탄 새로운 정부에게 엄청난 군사적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새나간 거예요. 다 새나가고 그러고서 탈레반이 쓱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뭐 거기에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엄청난 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탈레반이 집권할 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탈레반이 집권할 거는 알긴 알아서 탈레반은 협상도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미국이 다 철수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싹 장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이다가 또 뭐 이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까지 벌리면서 요게 지금 이제 미국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졌죠. 국제사회 지탄도 받고 니네가 함부로 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받고 막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탈레반은 과거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를 내세워서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가혹한 벌로 국민을 억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인 샤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 종교 자체를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종교처럼 막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슬람 종교의 계율 자체가 그것이 악독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지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종교가 그거를 종교로 이끌고 있는 인간들이 부패하거나 그 인간들이 근본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슬람 세력은요, 과거에 굉장히 융성했었다가, 융성했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제 알라를 모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함마드가 종교를 만들고 바로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종교가 실현이 없었대요. 실현이 없다가 그 몽골 제국이 이제 영토를 확장할 때 그때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축되면서 그때 이슬람이 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됐나? 우리가 이슬람 경전을 원전 그대로 믿었던 과거 시대에는 융성했는데 지금 위축됐으니까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근본주의가 이제 태동해서 이슬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종교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상황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졌는데 종교법은 그대로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거 8조법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회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슬람이 이렇게 하라고 원래 이게 이슬람 종교 계율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종교법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 이 통치를 하고 있는 정권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죠.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탈레반이라는 말은요, 파슈툰족 언어로 학생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죠.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슈툰족 마을에서 이슬람의 의례를 집전하는 하위 성직자들을 탈레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데 이제 94년에 요 탈레반 성직자 무하마드 오마르가 민병대를 결성한 것이 탈레반의 시초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무자히딘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고 96년에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반달리즘이라고 우리가 하죠. 반달리즘.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서 3000년 된 막 석굴을 막 폭파하고 그럽니다. 그게 근본주의죠. 근본주의 반달리즘. 그게 문화재 같은 거 파괴하는 거. 그런 이제 반달리즘적 성향을 보여서 사람들이 여기 뭐야, 아프가니스탄 누구야 정권자가, 이러고 이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야, 얘네들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밀려났던 거죠. 정권에서 밀려났다가 이제 게릴라전 펼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물러서게 되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샤리아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이고요. 사전적 의미는 물 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진리 또는 하느님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샤리아법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탈레반이 이렇게 준동하는 것 때문에 알카에다나 IS가 제일 잔혹하죠. 이 테러 집단으로서 봤을 때 IS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지하디스트 이렇게 되었는데, 지하드,
이슬람 성전, 지하드라고 하잖아요. 지하디스트들이 아프간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이 그런데 예전에 집권했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정상적인 정부로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은 있대요. 그리고 거기도 MZ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지켜볼 일이고 여전히 또 그런 사례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말 것을 막 요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채찍을 가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그죠? 예.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또 보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 관련된 이슈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북한 안보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